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신숙주는 세종 때부터 세종의 이쁨을 받았던 학자였어요. 세종 때 이제 일본의 사신으로 갔는데 일단 신숙주는 명필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은 신숙주의 글을 하나라도 얻기 위해 가지고 줄을 섰다고 하죠. 성공적으로 사신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배를 타고 가는데 신숙주가 대한해협에서 폭풍을 만났네. 배가 뒤집어진다. 배가 뒤집어져. 근데 그때 배 안에는 신숙주가 또 설득을 해가지고 이 외구들이 끌고 간 조선인 인질들을 석방시킨 다음에 다 태우고 오던 상태였거든요. 그 중에 한 여인이 이 왜구에게 겁탈을 당해가지고 임신을 한 상태였는데 뱃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구의 아이를 임신한 저 여인 때문에 용왕님이 지금 노하신 거예요 지금. 저 여인을 바다에 던져가지고 제물로 해야지 이 폭풍과 지금 잠잠해질 것 같아. 빨리 던져. 살려주세요. 제가 뭘 어쨌다고. 빨리 집어던져. 그때 신숙주가 잠깐 스탑. 덩이샤. 아니 우리 목숨 내 목숨 살자고 해서 멀쩡한 사람의 목숨을 죽인단 말이야? 그건 절대 안 된다. 너희들 평생 그 죄값 그 죄책감 어떻게 살려고 그래? 절대 우리 조선 백성을 바다에 던질 수 없다. 단호하게 얘기하니까 뱃사람들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만 하더라도 신숙주는 젊었습니다. 패기가 넘쳤죠. 돌아오는 길에 가까스로 일단 대마도를 거쳐요. 일단 일본 그 당시 이제 루트를 말씀드리면 여러분 한때는 돈코츠 라면을 드시러 그렇게 많이 가셨던 후쿠오카 그쯤에서 배를 타고 출발을 해서 대마도 찍고 대마도에서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제 부산포로 상륙하는 이런 루트였는데 신숙주와 이제 그 일행이 대마도에 들어갔어요. 대마도에 들어가서 대마도 도주와 이제 그 얘기를 나누는데 당시에 그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대마도와 조선이 이제 무역을 하는 이 배의 숫자를 딱 정해놓은 상태였거든요. 조선 정부에서. 대마도에서 부산포로 들어올 수 있는 대마도의 배의 숫자는 20척으로 전환한다. 거기에 대마도 도주가 신숙주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숫자 정하지 말자 됐어. 그냥 자유롭게 좀 풀어주면 안 되나 됐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신숙주가 정말 대단한 논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마도주는 잘 들으시오. 지금 만약에 당신 주장대로 이 무역선의 숫자를 그냥 풀어주면은 그 무역선을 담당하고 있는 그 무역업자들이 당신 말을 들을 것 같소? 아니, 그거가 무슨 말 됐을까? 잘 들어보시오. 지금은 딱 20척 이렇게 딱 정해져 있지 않소.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한 척이 빠지면 또 한 척이 들어가야 되는데 보충. 그러려면은 대마도주인 당신에게 눈치를 볼 거 아니오. 당신 눈치를. 그런 또 아주 설득력 있는 논리. 그렇죠. 이 딱 조선과 대마도가 이 무역을 할 수 있는 무역선의 수가 딱 정해져 있으면은 한 척이 빠지면 또 한 척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허가를 대마도주가 내리기 때문에 너 빠지면 네가 들어가라 그랬어. 그럼 당연히 그 수많은 무역업자들이 대마도 도주의 눈치를 볼 거 아닙니까? 내가 그 빈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거를 대마도주에게 설득을 한 거예요. 스미마생. 이 무역선의 숫자를 풀어달라고 한 거 취소됐어. 이렇게 똑똑한 신숙주였지만 녹두나물이 숙주나물로 바뀐 것 나중에 동료 집현자학자들을 다 배신하고 수양대군과 손을 잡고 계유정난을 일으킨 것 때문에 두고 욕을 먹었죠. 자, 신숙주가 있었다고 하면 세조 오른쪽에 왼쪽에 누가 있으냐? 바로 한명회가 있었죠. 드라마에서는 이덕화 씨가 주로 연기를 했죠. 나는 한명회야. 모발. 세조의 브레인이었어요. 쌍두마차. 한쪽에는 신숙주, 한쪽에는 한명회. 친하다 보니까 세 명이서 자리를 굉장히 자주 가졌다고 해요.
그 한 번은 또 세 명이서 이제 술을 마시는데 원샷 밑장 깔면 벌주. 술이 좀 되니까 한 번은 세조가 신숙주의 팔을 비틀었어요. 둘이 원래 동갑내기 친구예요. 신숙주와 세조는. 술 먹다가 좀 필이 받으니까 세조가 신숙주의 팔을 꺾었어. 숙주야, 아프지? 야, 너 내 팔도 한번 비틀어봐. 세조가 신숙주한테 얘기한 거예요. 전하, 진짜요? 제가 전하의 팔을 꺾어도 그건 불충인데. 괜찮아. 오늘만큼은 임금 신하가 아니라 친구로 돌아가가지고 술도 한잔 한 김에. 야, 숙주야, 나 팔 한번 꺾어봐. 진짜입니다. 뭐라고 하시는 거 없습니다. 꺾어보라니까. 진짜로 꺾어요. 신숙주가 세조 팔을 빡! 그렇다고 진짜로 꺾냐? 이렇게 술자리가 약간 분위기 싸해지면서 이제 끝났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어요. 한명회가 뭐라고 했냐면 신숙주의 그 종한테 이런 말을 해요. 너 일로 와봐. 내 대감. 이 신숙주 대감이 아무리 술을 많이 먹어도 자기 전에는 꼭 책을 읽는 습관이 있는데 오늘은 신숙주 대감에게 꼭 이런 말을 전하라고. 오늘만큼 촛불 끄고 빨리 일찍 주무시라고. 알았나? 알겠습니다, 이 대감. 그걸 봤을 때 정말 한명회는 머리가 팽팽팽 돌아갔어요. 왜? 세조의 마음을 읽었거든. 술자리가 다 끝난 다음에 세조가 가만히 누워가지고 이불 속에서 생각해보니까 신숙주 저 인간, 물론 내가 아무리 내 팔을 꺾으라고 했지만 진짜로 꺾어? 이거 아무리 봐도 이 왕권에 대한 도전 아닌가? 이거 안 되겠는데? 여봐라! 네, 전하! 가서 지금 신숙주 대감 집에 가가지고 신숙주 대감이 지금 뭐 하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와라. 네, 전하! 그래서 내시가 신숙주 집에 가가지고 뭐 하나 보고 와요. 한숙주란다. 그럴 수도 있죠, 뭐. 합쳐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 한숙주. 하여간 지금 그 한명의 말을 듣고 신숙주는 책을 덮고 자고 있잖아요. 그 내시 환관이 와가지고 보고 그대로 세조한테 가서 보고를 합니다. 전하, 제가 가서 보고 왔는데 신숙주 대감이 불 끄고 그냥 자고 있었습니다요. 그 말을 듣고 세조는 안심했다고 하죠. 그렇지. 신숙주도 술이 정말 오늘 꽐라가 된 게 분명해. 그러니까 내 팔을 꺾었지. 저 인간 정말. 자자. 만약에 한명회의 그 제안을 안 받고 신숙주가 원래 버릇대로 촛불 켜놓고 책을 봤다고 하면은 아마 역사가 달라졌을걸요. 세조는 분명히 의심했을 거예요. 저 인간. 아무리 내가 내 팔을 꺾으라고 해도 내 팔을 꺾어? 이거 불충 역모를 꾸미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세조는 한명회 보고 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대는 나의 장량이야. 장량은 누군가? 나중에 여러분 제가 또 뭐 중국사 할 때 시간이 있으면 말씀드리겠는데 한고조 유방이라고 있어요. 초한지 아시죠?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장기 게임의 모티브가 된 초한지. 그러니까 초나라의 항우와 한나라의 유방, 진시황이 죽고 난 다음에 치고받고 둘이 싸웠던 초한지. 결국에는 항우가 지고 유방이 세상의 패권을 잡게 되죠. 그래서 한나라라는 나라를 세워요. 그게 솔직히 말해가지고 지금 중국의 시조 국가로 중국인들이 생각을 해요. 한나라의 글자라고 해서 한자, 한나라의 민족이라고 해서 한족 등등등등등. 그 한나라의 시조라고 해서 한고조 유방이 있는데 이 사람이 초한지에서 항우를 꺾고 한나라를 건국하는데 한고조 유방은 머리가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옆에 브레인, 책사라고 하죠. 책 좀 사세요가 아니라 머리를 쓰는 옆에 있는 그
이 조언을 하는 사람. 한고조 유방의 브레인은 누구였냐? 장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장량이 없었으면 한나라를 못 세웠어요. 한고조 유방이. 그 장량, 세조는 한명회한테 그대는 나의 장량이야. 아하하. 그대가 없었으면 난 집권을 못했을 것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세조가 신숙주에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대는 나의 위징. 위징은 또 누구냐? 당나라로 건너와 봅시다. 당나라의 당태종 이세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다 한 번씩 들어봤어요. 왜냐하면 몇 년 전에 개봉했던 영화가 조인성이 나왔던 안시성이라는 영화 있었지 않습니까? 안시성은 이 고구려의 안시성이라는 성의 성주인 양만춘과 당나라의 당태종 이세민과의 격돌을 그린 영화였죠. 양만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조인성이고 당태종 이세민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박성웅 씨인데 정말 박성웅 씨는 원래 말을 진짜 잘하는 배우잖아요. 근데 더빙을 안 하고 자기가 몇 개월 동안 중국어를 공부한 다음에 자기가 중국어로 대사를 썼는데 그렇게 어색할 수가 없어. 我是 이세민, 这是 안시성. 자기도 굉장히 뻘쭘했을걸요. 하여간 당태종 이세민은요. 당나라를 자기 아버지 이연이란 사람과 실질적으로 건국을 한 사람인데 이 당태종 이세민에게 항상 직언을 하고 조언을 하고 쓴소리를 했던 뭐라고 할까 최고의 재상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재상 이름이 위징이란 사람인데 당태종 이세민이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폐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당태종 이세민이 조금만 또 잘못을 해도 폐하! 그것은 잘못입니다! 아무도 그 당시에 당태종 이세민은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다 눈치 보면서 딸랑딸랑 하고 있었던데 위징만큼은 쓴소리. 폐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폐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당시 이제 중국 기록을 보면요. 위징이 말했다. 그건 잘못이라고. 위징이 말했다. 그건 잘못이라고. 위징이 말했다. 그건 잘못이라고. 이게 가득해요. 당서라고 당나라의 역사를 쓴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그러니까 지금 그 세조는 신숙주 보고 뭐라고 했냐면 너만은 나한테 직언, 쓴소리를 할 수 있는 그대는 나의 위징이라고 얘기를 했다 이거죠. 자, 다시 세조 얘기를 해봅시다. 세조는 집권 과정에서 조카를 죽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다 철퇴로 머리를 때려 죽였지만은 백성을 정말로 사랑했던 그런 왕이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어떤 왕이었냐면 공신들, 그러니까 자기가 집권하기까지 도와준 방금 말씀드렸던 신숙주, 한명회 등등등 이런 공신들은요. 끝까지 무슨 죄를 지어도 다 봐줍니다. 왜? 이 사람들 없었으면 나 왕 못됐다고. 어떤 상황이었는지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일단 백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I love 백성이었는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조는 온천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저선킴도 온천을 무척 좋아합니다. 온양 온천, 온양 관광 호텔 온천에 가면은 특히 주말, 토요일 가면은 허옇게 피부가 제가 하얗거든요. 목욕탕에서 수영을 하고 있는 썬킴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조가 또 온양 온천을 한번 간 일이 있었어요. 온양 온천을 갔는데 밖에서 어떤 부인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곡을 해요. 아이고 이거 억울해서 어떡하나. 아이고 밖에서 곡소리가 나니까 행궁 밖에서 용어 정리. 행궁이란 건 뭐냐면요. 왕이 살고 있는 정식 궁 말고 왕이 지방에 갔을 때 왕도 자야 될 거 아니에요. 먹고 지방에 갔을 때 왕이 머무는 지방에 있는 왕의 궁을 행궁이라고 해요. 지금 수원에 가면 여러분 화성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있는 건 수원 행궁이라고 하거든요. 왜? 정조가 만든 다음에
정조가 수원에 갔을 때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원에 있는 궁이라고 해서 수원 행궁. 이때는 세조가 머물렀던 온양 행궁 바깥에서 여인이 막 우니까 아이고 거울에서 어떡하나. 세조가 불러요. 여봐라. 네 전하. 밖에 저기 웬 곡소리인가?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 데려와 보도록 하여라. 네 전하. 아이고. 그래서 밖에서 울고 있는 여인을 데려왔어요. 윤덕명이란 여인인데 나계문이라는 남자의 부인이었습니다. 자, 무슨 사연이 있었길래 이렇게 우는가? 홍윤성이란 사람이 있어요. 세조의 최측근이에요. 홍윤성 최측근. 어떻게 최측근이냐면 일단은 세조가 계유정난을 일으키기 전에 묻잖아요. 질문들. 신숙주 보고도 너 나랑 거사, 참멸, 배짱 있어? 신숙주는 또 이런 말 했잖아요. 그때요. 남자가 태어나가지고 아녀자의 품에 죽을 순 없지. 홍윤성한테도 세조가 당시 수양대군이죠. 물어요. 이봐 윤성이 내가 이번에 뒤집어 풀려고 하는데 콜? 조인? 오케이? 그랬더니 홍윤성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장군은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콜! 참가하겠습니다. 또 계유정난 그 반정 D-Day 때 이 약간 수양대군이 머뭇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기도 겁나는 거야 이거. 어이구야 왕을 뒤집어 엎는 거니까. 그때 머뭇거리고 있던 수양대군 옆에서 뭐 하시는 겁니까? 이왕 칼을 뽑은 거 수양 힘내세요. 윤성이가 있잖아요. 으쌰 해줘가지고 세조가 구테타를 일으킨 힘을 줬던 사람이 홍윤성. 당연히 세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측근 중에 최측근이지요. 근데 이 홍윤성이가 성격이 사이코가 이런 사이코가 없어요. 일단 뭘 했냐면 누가 자기 말 타고 가다가 따가닥 자기 집 앞에서도 말을 타고 가면 끌어내려가지고 두들겨 패요. 감히 내 집 앞에서 내가 누군지 알아? 왕의 최측근 홍윤성이야. 내 집 앞에서 지금 말에서 내려가서 걷지 않고 말 타고 가라. 저놈은 두들겨 패. 그리고 약간 땅값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 땅이 마음에 든다. 풍수적으로 그냥 땅 주인에서 그냥 뺏어버려요. 당연히 땅 주인이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내 땅을 뺏어가. 패 죽여버립니다. 어디 감히 건방지게. 내가 원하면 내 땅이야. 그래가지고 오죽했으면 홍윤성은 살인마 정승이라는 소문이 납니다. 사이코예요, 사이코. 자, 어쨌든 간에 사이코지만 지금 실권자잖아요. 바로 세조의 측근 중에 최측근. 홍윤성의 고향에서 고향 출신이 지금 이 정권의 최측근이 되다 보니까 뭔가 좀 이렇게 뇌물을 줬겠죠. 고향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도 요즘 누가 저기 청와대에 입성했다 등등등 하면은 플랜카드 거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이 홍윤성의 고향의 유지들이 지방 유지들이 뭘 했냐면 이 노비 2명을 뽑아가지고 홍윤성에게 선물로 줍니다. 뭐야? 사람을 선물로 줬다고? 지금 기준으로 보면 그렇지만 당시 조선 사회에서는 노비는요 사람 이전에 재산이었어요. 재산. 그래서 노비 2명을 뽑아가지고 홍윤성 대감 지금 최측근 되신 거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약소하지만 노비 2명을 데려왔습니다. 하하하하 했는데 문제는 이 노비가요 홍윤성 눈에 봤을 때는 비실비실 배삼룡이었다. 비실비실 배삼룡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건강검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비실비실 거려가지고 격분을 한 거예요. 뭐야? 썬킴같이 튼실한 이런 노비를 줘야지. 이렇게 비실비실한 빗사이로 막가 같은 이런 노비를 줬다는 건 날 놀렸다는 거 아니야? 이 노비 누가 골랐어 이거? 아유 저기 고향에 나계문이라는 자가 골랐다고 합니다. 나계문? 하! 가가지고 나계문 죽지 않을 정도만 패! 그래가지고 홍윤성 집에
있던 여종의 남편 이름까지 다 기록에 남아 있어요. 김석을산. 이런 썩을 김석을산 이란 사람이 야 이름이 석자예요. 김석을산. 홍윤성의 집의 여종도 아니라 홍윤성의 집의 여종의 남편이에요. 남편도 종이에요. 종 이름이 김석을산인데 찾아와요. 홍윤성이 고향에 내려와가지고 야, 우리 홍윤성 우리 대감마님께 그 뇌물 그 노비 고르낸 누구야? 비실비실하게 고르낸 누구야? 나계문이란 놈 어디서? 그래가 두들겨 패요. 제가 나계문인데요. 너가 퍽퍽퍽. 아이고야. 진짜로 죽지 않을 만큼 두들겨 패요. 죽지 않을 만큼 두들겨 패요. 라는 줄 알았죠? 아니요. 정말 두들겨 패다가 죽여요. 패 죽여 진짜. 오 와우 야우 오케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조선시대에서는요. 사람의 목숨을 뺏고 할 권리는 조선에서는 국왕 한 명밖에 없어요. 왕만이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왕만이 사형 판결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거 영화 보면은 고을 사또가 쟤 죽여 팍 죽이고 하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또도 죽어야 돼요. 왜? 사람 목숨을 빼앗을 권리는 왕밖에 없어. 근데 홍윤성의 집 여종 남편 김석을산이가 가서 나계문을 두들겨 패 죽여버렸잖아요. 허허 이를 웃짤꼬. 그런데 뭐라고 할까 건드리지 못해요. 왜? 뒤에 누가 있기 때문에? 홍윤성이 딱 있기 때문에 건드리지 못해요. 사람을 패 죽였는데 홍윤성 당연히 아무 죄를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다만 그때 이제 가담했던 그 이 두들겨 팼던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갔어요. 다른 가담자 3명만 구속이 돼요. 그것도 홍윤성의 종들이 몰려가가지고 감옥을 부셔버린 다음에 3명을 빼내요. 겁 대가리가 없는 사람이. 야, 그만큼 홍윤성이 빼기 무서웠던 거지 지금요. 아니 관아에 쳐들어가가지고 홍윤성의 종들이 다른 종들이 가가지고 감옥을 문을 부순 다음에 야 나와 컴온 나와. 나계문 가족들은 억울하겠죠. 당연히 억울하겠죠. 그래가지고 상급 관아에 고소를 해요. 억울합니다. 그 윤덕령이라는 여인이 우리 남편 나계문이 이런 억울한 일 때문에 두들겨 맞아가지고 죽었습니다. 이거 어떡하나 했는데 두들겨 패 죽인 애들은 살인자들은 노타치 아무도 건드리지 않아요. 그 대신에 오히려 역으로 윤덕령 나계문 부인 있지 않습니까? 부인과 그 가족들을 구속시켜버리는 거예요. 너 감히 지금 너 홍윤성 대감한테 지금 고소를 해? 너 야야야 윤덕령 나계문 부인 쳐넣어. 여기에 여러분 같으면 윤덕령 멘붕이 오죠. 지금 남편 지금 맞아 죽었는데 죄인이 팬놈이 아니라 나라고? 어허. 그래가지고 윤덕령이 부인이 구속되기 전에 근처에 지금 온양온천에 세조가 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간 거예요. 걸어가지고 찾아가서 행궁 안에 못 들어가니까 바깥에 담벼락 바깥에서 밤새 통곡을 한 거예요. 억울해서 어떡하나, 내가 억울해서 어떡하나, 여보 호호호호호호. 그 소리를 세조가 들은 겁니다. 무슨 소린데 저렇게 밖에서 이제 여인이 곡소리가 저렇게 처량한가. 데려오도록 하여라. 와가지고 윤덕령이 스텝 바이 스텝 정말로 논리정연하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전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옆에서 보고 있던 다른 관리들이 놀랐대요. 아니 어떻게 저기 전하 앞에서 무시무시한 세조 앞에서 떨지도 않고 저렇게 논리정연하게 지금 사건을 설명을 하나. 하소연을 다 듣고 세조가 뭘 어떻게 했냐. 나계문 패 죽인 김석을산 능지처참하라. 사지를 찢어 죽여라.
그리고 나머지 그 3명 있잖아요. 나머지 3명 다 차명 목을 쳐 죽여라. 그게 또 다가 아니었어요. 여기 충청도 온양온천이잖아요. 충청도 도지사 연대 책임 해고. 와우. 관련자 여기 그때 뭐 상급 관아에 고소했는데 뭐 대신 윤덕령 쳐넣은 관련자 전원 싹 다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유배. 와, 브라보. 게다가 세조가 또 윤덕령을 불러요. 장하다, 열려다. 정말 너 같은 부인이 있어야 된다. 너 같은 열려에게는 내가 상을 내리겠다 해서 쌀까지 선물로 내려요. 거기에 윤덕령은 펑펑 울면서 정말 저런 원수들과 정말 같은 날에 살 수가 없어가지고 같은 하늘 아래 머리 깎고 내가 비구니가 되려고 했는데 이렇게 억울함을 풀어주신 것도 감사하지 나머지 쌀까지 선물로 주신다니까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전하. 정말 애민 백성들을 사랑했던 왕은 맞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건의 중심이었던 홍윤성, 다 홍윤성 때문에 시작된 거 아니에요? 가가지고 두들겨 패라고 해가지고. 홍윤성은 어떻게 됐나? 아무런 죄를 묻지 않습니다. 왜? 공신이기 때문에. 같이 세조와 함께 손에 손잡고 정권을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요, 세조는 홍윤성을 계속 스텝 바이 스텝 승진을 시켜줘요. 계속. 당연히 홍윤성은 점점 더 기고만장해지겠죠. 내가 누군지 알아. 홍윤성이야. 하하하. 한 번은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홍윤성의 삼촌이 와가지고 자기 조카 홍윤성이 지금 방귀 좀 끼니까 나는 새도 떨어뜨리고 이러니까 벼슬자리를 좀 부탁을 해요. 조카. 삼촌 웬일이요? 아이고 다름이 아니라 그 벼슬자리 하나 좀 구해주면 안 되겠나? 이 백수로 노는 삼촌이 불쌍하지도 않나? 거기에 말싸움이 붙은 거예요. 아니 뭐 삼촌이면 다요? 아니 조카가 너무 말을 막 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내가 삼촌인데 뭐야? 야 저희가 패 해가지고 삼촌도 패 죽여버려요. 이건 정사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삼촌을 패 죽인 다음에 자기 집 앞마당에 암매장을 해버려요. 당연히 숙모 죽은 삼촌의 부인 이건 또 웬 날벼락이자는 얘기예요. 세조를 찾아가서 하소연을 하네. 억울합니다. 홍윤성이가 내 남편 패 죽였습니다. 전하. 세조도 참 난감한데 딱 이 한마디 남겨요. 물론 사람을 패 죽인 거는 큰 죄지만 이 명언 아닌 이런 걸 남겨요. 공신은 죽일 수가 없다. 끝. 사람을 죽여도 홍윤성은 공신이다. 죽일 수가 없다. 야, 누군가는 이 벌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을 죽여서 암매장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홍윤성은 노타치 건드리지 못하고 당시 삼촌의 암매장을 도왔던 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종들만 사형을 시킵니다. 그 종들은 무슨 죄일까요? 홍윤성이요 또 술을 굉장히 좋아했대요. 저 썬킴처럼. 술. 하도 술을 좋아하니까 세조가 하도 답답해서 이런 말 했대요. 너 윤성아 네가 이렇게 맨날 사고 치고 다니는 거 말 타고 갔다가 너희 집 앞에서 말 안 내렸다고 두들겨 패주기고 하는 거 술 때문이야. 술 때문이야. 너 술 끊어. 어? 그랬더니 홍윤성이 뭐라고 했냐면 단도직입적으로 전하 전 술 못 끊습니다. 여기에 세조가 뭐라고 했냐면 너 또 술 마시고 사고 치면은 삼촌 죽인 죄로 너 다스릴 거다. 그러면 웬만한 사람은요. 허걱한 다음에 술 끊겠습니다라고 말로라도 립서비스를 할 건데 세조가 홍윤성 보고 너 한 번만 더 술 먹고 사고 치면 네가 삼촌 죽였지. 그거 죄값 물을 거다. 그랬더니 홍윤성은 뭐라고 했냐? 이건 정사에 기록된 얘기예요. 그래요? 전하는
조카 죽이고 집권한 사람 아닙니까? 와, 다른 사람 같았으면 목이 1000번 날아갔을걸요? 그렇지만 홍윤성은 이거를 세조 면전에서 얘기한 거예요. 당신은 네 조카 죽이고 왕 됐잖아. 어디 가면서 내가 삼촌 주겠다고, 어? 와와와와와와와와. 그만큼 세조는 공신만큼은 터치를 안 했습니다. 아무리 무슨 죄를 지어도. 이러니까 홍윤성은요, 죽을 때까지는 엽기적 만행을 저질러요. 에?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또 남의 땅을 다 막 뺏어. 뭐 저 땅 괜찮아 보인다. 뺏어. 당연히 원래 땅 주인 와가지고 뭐 땅 돌려달라고 했겠지요. 그래서 한 노파가 그 땅을 빼앗겨가지고 땅 돌려주십시오, 땅. 그랬더니 정말 기록에 따르면은 이 노파를 들고 거꾸로 들은 다음에 집어 던져 죽였다라고 나와 있어. 엽기적 사이코예요, 홍윤성. 그리고 어떤 백성이 자기 집 앞 개울에서 발을 씻었다고 패 죽이고, 심지어는 자기가 이렇게 행차를 하고 있는데 백성들이 그 나무 그늘 밑에서 바둑을 두고 있었대요. 둘 수도 있죠, 바둑을. 에? 그랬더니 뭐야, 바둑을 둬, 이런 바둑이 같은 인간들 같으냐고. 농사를 안 짓고, 백성의 본분인 농사를 안 짓고 한가하게 바둑이나 둬. 죽이진 않아요. 죽이진 않은 다음에 바둑을 뒀던 두 사람 끌고 와가지고 바둑 알 있잖아요. 흑돌, 백돌. 바둑 알을 입에 넣고 삼키라고 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엽기적인 행각을 벌였던 홍윤성, 부귀영화, 이게 뭐가 중요하다고? 다 누리고 딱 50살에 죽는데, 50살에 죽기 전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했다고 해요. 자기가 지은 죄가 정말 뭐 지금 반성을 해서? 아니요. 난 아직 죽을 때가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일찍 죽냐고. 옆에 있는 의원들 붙잡고 나 살려줘, 나 살려줘, 나 아직 죽을 때가 안 됐어, 이렇게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홍윤성은 50에 생을 마감을 하고, 홍윤성의 무덤이 있었어요. 당연히 무덤이 있겠죠. 나중에 세월이 흘러가가지고 홍윤성 죽어서도 죄를 지면 안 돼. 사람들이 그렇게 홍윤성의 무덤의 비석에 침을 뱉고 깨고 부수고 해가지고 폐허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만큼 세조는 공신을 우대를 했어요. 태종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킬방원, 이방원은 왕권의 위협이 됐다고 하면은 공신이고 뭐고 다 죽였죠. 심지어는 자기 처갓집도 다 죽여버리고 뭐 처남도 다 죽여버리고 했는데, 세조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집권에 도움을 줬다 그냥 끝까지 믿어요. 믿는 게 아니라 터치를 안 해. 심지어 뭐라고 할까, 한명회와는 사돈까지 맺어버리죠. 그러니까 공신들도 생각을 했어요. 공신들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조한테만 우리가 불충을 안 하면 평생 우리가 권력을 누릴 수가 있다. 그런데 이런 트렌드에 약간 반대되는 사건이 하나가 발생을 합니다. 양정이라는 공신이 있었어요. 양정, 어디서가 많이 듣던 이름인데 기억하십니까? 겨울비! 김종서를 죽이러 갈 때 당시 수양대군이 몇 명의 호위무사만 데리고 김종서의 집에 밤에 가잖아요. 그래서 비밀 편지를 갖고 왔습니다. 대감, 잠깐 달빛에 비춰보시겠습니까? 할 때 김종서가 겨울비! 문서를 펼치는 순간 철퇴로 김종서의 머리를 뻑! 내리치고, 그 모습을 본 김종서의 아들이 김승규가 달려와서 아버지를 감싸 안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다른 호위무사 한 명이 칼을 김종서의 아들 등에서 팍 꽂았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칼을 꽂았던 호위 무사가 양정이에요. 그러니까 수양대군 지금 세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측근 오브 측근이겠지요. 그렇죠. 그런데 한참 동안 이 양정을 국경수비를 시켰어요. 국경수비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유, 그 국경수비 가는 사람한테 그런 말 해봐요. 솔직히 나는 서울에 있고 싶죠. 함경도 평안도 가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양정이 국경을 수비하다가 이제 다시 한양에 You must come back home 돌아온 상황인데 한양에 돌아온 거 귀향한 거를 축하하는 축하 파티였어요. 양정 고생 많았어. 자, 한 잔 밖에. 그치. 잘 봤어. 자, 우리 양정 귀향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파도 한번 탈까? 양정부터 오른쪽으로 시작. 분위기가 무르익었어요. 근데 세조는 또 뭘 좋아했냐면요. 술자리에서 만담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만담. 그냥 만담이 아니라 논쟁. 백분 토론 같은 거. 그러니까 술 먹고 너 한번 싸워봐 이거지. 야, 요즘 치면은 여야 각 정치인이 나와가지고 라디오 정치 시사 프로에 나와서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는 것처럼 한번 싸워보라. 어이, 너 나와가지고 이번 주제에 대해서 한번 싸워봐. 시작. 아니 그거 어떻게 반대한단 말이야? 그걸 찬성해야지. 아이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김대감 당신 뭐야? 이렇게 싸우는 거를 논쟁하는 거를 백분 토론을 술 먹고 보는 걸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양정의 You must come back home 축하 자리에서 신하들이 싸워야 되는데 서로 안 싸우고 으르렁거리고 쳐다보고만 있는 거예요. 김대감이 먼저 얘기해봐. 아니 박대감이 먼저 얘기해봐. 세조가 짜증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야 이거 보시오. 야 너희들 빨리 토론을 안 해? 근데 진짜 안 해요. 박대감이 먼저 해. 이대감이 먼저 하라고. 그랬더니 이제 세조가 격분한 거예요. 뭐야? 이거 왕이 하라고 시켰는데 지금 이것들이 안 해? 여봐라. 예, 전하. 이것들을 하옥시켜라. 분위기 썰렁해지죠. 그때 그 파티의 주인공인 양정이 세조 앞으로 저벅 걸어갑니다. 털썩 주저앉은 다음에 이런 말을 해요. 전하! 양정, 왜 무슨 말 할 말이 있나? 너무하십니다! 지금 너무 과하신 거 아닙니까? 이게 미쳤나? 야, 너 주량 많이 줄였다. 너 국경 갔다 온 다음에. 그런 다음에 정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요. 양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하! 임금 자리에 올라가신 지 너무 오래됐습니다. 그만 하야하십시오. 이야, 박정희 전 대통령 궁정동 파티 때 김재규 중정부장이 했던 말, 영화 남산의 부장들 보셨죠? 저와 비슷하게 생긴 이병헌 씨가 연기했던 가가! 그만 하야하십시오. 이거를 양정이가 세조한테 세조 면전에서 얘기한 거예요. 전하, 하야하십시오. 분위기 썰렁한 게 아니라 나머지 술자리에 있던 대신들은 저게 미쳤나?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세조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이 자리에 올라온 지 너무 오래됐다. 그렇습니다, 전하. 알았다. 여봐라. 옥새 가져와. 옥새. 임금이 쓰는 도장이요. 내가 너무 오래 이 자리에서 왕 노릇을 했다고 하네요. 양정이가. 옥새 가져와. 옥새. 당연히 술자리에 있던 신하들은 달려가가지고 말렸겠죠. 전하 진정하십시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전하 진정하십시오. 양정은 또 뭐라고 했냐면 승진은 지금 주상전하의 말을 못 들었나? 승진은 대통령 비서실장이요. 전하께서 지금 빨리 옥새 갖고 오라고 하지 않았나? 승진은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금 당장 그 옥새를 가져오도록 하여라. 난리가 난 거예요. 옆에 있던 신하들은 당연히 전하! 양정이 미쳤습니다. 지금 전하한테 불충이 아니라 영모 이거 아유야. 전하 양정을 죽이십시오까지 나온 거예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공신 중에 공신인 양정은 참형을 당합니다. 목이 댕강 날아가요. 왜 그랬을까요? 정말 가만히만 있었어도 평생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던 양정은 왜 그런 전하 하야하십시오라는 그런 말을 했을까요? 실록, 그러니까 정사 기록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오랜 변방 생활에 지쳤고 다시 한양에 안 불러준 거에 대한 불만 때문에 그런 말을 했다라고 정사에는 기록돼 있어요. 정사에는 그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같이 정말 술을 좋아하는 저 썬킴이 제가 그 양정의 빙의가 돼서 생각을 해보면은 물론 변방생활 오래 했는데 안 불러줘가지고 죽어들끼리 한양에 진짜 정말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데 난 이 추운 데서 뭐 하는 거야? 그것도 있지만 변방에서 고생해서 고생하다 이제 다시 한양에 들어왔는데 한양에서 똑같이 다른 공신들은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 게 정말 꼴배기가 싫었고 그런 순간 술까지 먹은 김에 그냥 욱하는 마음에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는가라는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어쨌거나 공신 중에 공신인 양정이 지금 이렇게 왕면전에서 내려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때부터 세조의 권위에 왕으로서의 권위에 찌찌찌짝 금이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우연의 일치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세조 집권 기간에서 별의별 위기가 다 터져요. 첫 번째, 반란이 일어납니다. 와, 세조 때도 반란이 일어났나요? 반란이 일어나요. 어디서? 함길도에서. 함길도는 지금의 함경도죠. 함경도가 어디 있더라? 지도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지도. 자, 우리 지금 현재 북한 보면은요. 북한의 그러니까 왼쪽 서해안 쪽은 평안도고 평안도 오른쪽 그쪽이 함경도거든요. 그쪽에 정말 깡촌 오브 깡촌이죠. 그 조선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함경도가 이제 원래 어떤 시스템이었냐면요. 그 함경도에 있던 지방 유지들은 원래 사병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병, 프라이빗 밀리터리. 그러니까 조선 관군이 아니라 내래가 함경도 사투리 맞나? 어찌됐거나 내래 함경도의 유지야. 그런데 말이야. 이 좋은 갓나 새끼. 일부러 북한말 막 던지는 거예요, 제가요. 내 집안은 내 스스로 지켜야 돼. 데스가 거기서 왜 나오냐, 일본말이. 하여간 근데 서울말로 할게요. 내 집안은 내가 지켜야 돼. 내가 프라이빗 밀리터리를 내가 가져야 되겠어. 그런데 조선 초기에요. 조선 초기에 사병 금지 정책이 내려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싹 다 사병을 뺏겨요. 함경도에 있던 지방 유지들이. 그나마 마음에 위안이 됐던 건 뭐냐면 당시 이제 함경도의 관행이 뭐였냐면 지방 관리들, 즉 사또 원님들, 사또는 함경도 유지들의 자식들, 아들이 되는 게 그나마 관행이었어요. 그나마 그것 때문에 버틴 거야. 아이고 사병들을 다 내가 나라에서 지금 없앴지만 넘어가자. 그래도 우리 고을의 사또가 우리 아들 아니야. 했는데 세조가 그것도 금지를 해버립니다. 뭐야? 함경도의 지방 사또들이 다 지방 유지의 아들들이라고? 어디 건방지게. 지방 관리들은 다 한양에서 파견한다. 해서 한양에서 다 지방 사또들을 다 파견을 한 거예요. 당연히 함경도의 지방 유지들은 부글부글 끓겠죠.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시방? 거기에 당시에 세종 때 3인 정책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사할 때 사자의 백성민자. 전라도와 경상도의 주민들을 북쪽 함경도로 이사를 시키는 강제로. 나름 세종의 흑 역사 중에 하나. 이 3인 정책. 근데 당연히 다시 이제 고향으로 몰래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따 그 시방 여기서 함경도에서 우리 뭐 하는 거야? 내가 고향 가서 홍어랑 뭐 낙지 탕탕이를 먹어야 되는데 이거 시방 거시기 하네 진짜. 아이고 야 우리 몰래 우리 다시 이제 광주로 돌아가자. 목포로 돌아가자. 어? 이 시방 뭐 하는 것이오? 거시기 하네 정말. 해서 몰래 야 시방 짐 싸라. 해서 전라도로 도망가고. 뭐하나 지금 함경도에서 우리 지금 부산 가가지고 국밥 먹어야 되는데 돼지국밥. 함경도는 돼지국밥도 없다 이거. 밀면 있나? 밀면도 없고 뭐하나 진짜 우리 여기서 함경도에서 도망가자 우리 경산으로. 몰래 다시 돌아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거를 딱 막기 위해서 뭐를 강력하게 세조가 실시했냐면 호패법을 실시합니다. 호패법이 뭐냐면 간단하게 말해서 주민등록제를 실시한 거예요. 호패라고 주민등록증 같은 거거든요. 여기 이 사람은 어디에 살아야 된다. 어디 주민이다. 라고 딱 명시가 돼 있거든요. 이거 위조하면 안 돼요. 이건 위조하면 큰일이에요. 딱 봤는데 지금 도망와 있는 그런 그 전라도로 원래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 당연히 돌아왔지만 호패 주민등록증에는 거주지가 함경도로 찍혀 있겠죠. 잠시 시방 건물이 좀 있겠습니다요. 아따 뭐시기요? 이거 지금 시방 지금 거주지가 함경도로 돼 있는데 지금 여기 목포에서 뭐 하시는 거요? 시방. 아따 한 번만 좀 봐주시오. 안 돼요. 끌고 와요.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요. 그럼 당연히 지금 억지로 함경도에 끌려가 있던 도망도 못 가는 이 사람들 부글부글 끓겠죠. 아따 지금 세조 임금 뭐 하는 것이요? 도망도 지금 못 가게 지금 막는 것이요 지금. 죽어도 여기서 지금 함경도에서 죽어야 되는 것이요. 억수로 그 시간에 부글부글. 이 불만이 폭발을 해버립니다. 폭발을 해요. 특히 유언비어가 도는데 유언비어가 돌아요. 이징옥의 난이라고 기억나시죠? 어디서만 들어봤는데 북방의 호랑이 김종서랑 이징옥 단종이 있을 때 당시 영의정이었던 그 수양대군이 김종서는 벌써 날려버렸고 이징옥 저 위험해. 한양으로 돌아오게 해라. 했는데 돌아오는 과정에서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내가 황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당시 함경도에서는 어떤 그 소문이 돌았냐면은 한양에 있던 관군이 함길도에 와가지고 함경도 주민들을 싹 다 죽여버릴 것이다 라는 유언비어가 돌아요. 왜? 이징옥의 군사들의 측근들이다. 이징옥도 죽이고 그 또 다른 반란의 씨를 없애기 위해서 함경도 주민들도 다 죽여버릴 것이다. 세조가. 이런 유언비어가 돌아요. 그때 빵 터지는데 누가 터지냐면 이시애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시애는 어떻게 반란을 일으킬까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